그래서 CO2를 다 없애버린다. 그래도 뭐야 석탄공사 하니까 광해원이라 하나? 거기도 요즘 별볼이 없는데. 들어오는 거 찍어라. 오나 보다. 먼저 오늘 초등학생 특수자분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멀리 오셨어요? 손 모아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시면 주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행사는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인사 말씀드리고 주민과 한소리 사진, 원희룡 또 도지 사진 말씀드리며 기부 에너지 소리 삭제 방향 하시겠습니다. 수 부장들 앞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거래돼 보스처럼 돼 있어. 네.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원희룡 지사님 또 김상혁 직책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야심찬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석탄 발전, 조기 퇴출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전 미 국무부 장관이 금주 중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어서 이번 토요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단히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탈석탄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을 임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할 때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인류 최대의 도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변화 위기의 한 징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전 세계를 선도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가 2015년 파리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만든 법이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고 올 11일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영국의 국가전략이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과 유사한 청정 성장 클린 그로스 전략입니다. 독일, 스위스와 경쟁해서 녹색 기후 기금 GCF라는 중요한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에 유치한 힘이 바로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단행한 50조 규모의 그린 뉴딜은 7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OECD 최고의 경제 회복을 이끈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녹색 성장 동맹은 이제 P4G, 즉 녹색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한 다자 협의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오는 5월 말 우리나라에서 2차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현 정권은 말로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기저 발전인 원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땅 투기와 환경 훼손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보와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10여 년 전부터 기후 대응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나와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맡은 이래 카본 프리 2030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시로 선도해 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엘고가 이끌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획했던 카이스트 초빙 교수 출신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2030의 아젠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수권 정당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예,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5가지 제안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 있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가장 보람있고 또 미래와 연결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을 주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의제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또 스마트 도시의 확산 등에 대해서 실험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도 그린 뉴딜의 시범 사례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그 탄소 감축을 전 세계가 결의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에 한국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례로서 파리 기후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2008년에
녹색 성장이라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비전으로 제시되었던 그 프로젝트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어떤 것들은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홀대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정체적인 아젠다로 변색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참 우려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의 이슈는 우리 현재 세대의 이슈를 넘어서서 2030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 또 이로 인한 사회 변화의 당사자는 바로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고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1호 서명이 바로 파리 기후협약의 복귀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를 이미 소집을 해놨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립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과 정책들이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 특사로 임명을 해서 이번에 중국에 가는 길에 이번 주말에 한국에 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와 실적은 어떨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평가에 따르면 매우 부족하다,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탄소 증가율에 있어서 세계 1등을 압도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되는 걸 전제로 짜여져 있는데 탄소 포집 기술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 자체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결국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50조 원 규모의 그린 뉴딜을 단행해서 우리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6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으면서 동시에 매년 획기적인 탄소 감소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보시죠. 2010년, 2011년, 2012년. 그래서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까지 증가율이 내려갔었는데 2016년에서 2017년을 보면 탄소가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랬다가 2018년에 내려오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2017년 들어오면서 바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과 가스를 발전소를 가동해야 됐기 때문에 탄소가 갑자기 배출 증가율이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면서 2019년에 온실가스 증가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절차와 심층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고 대안도 없이 탈원전을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가 그것을 원전을 가동률을 높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낮췄던 이런 시행착오에서 보듯이 어떤 제도와 현재의 시스템을 건드렸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 정책, 에너지 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모든 심지어는 백신 정책에서도 보듯이 현실에 대한 예측 능력과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한 대책 없이 일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 난백상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 원전을 둘러싼 온실가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빈틈을 무엇으로 메꿨을까요?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은 재생에너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날씨나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불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이, 경제적인 비용이 매우 높이 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 원자력을 잘 조화롭게 쓰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또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35기가와트 규모에 해당하는 60개의 석탄발전소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7기가와트 규모의 석탄발전소 7개를 건설 중입니다. 원전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즉각 중단시키면서 석탄 발전은 중단은커녕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한국이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석탄 발전은 2053년 또는 그 이후가 돼서야 결별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석탄에 의존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에 먹이사슬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파헤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5가지 정책 제안과 함께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실천 행동을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 제안입니다. 첫 번째,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전체적인 기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오바마에 의해서 바이든 또 국제적인 영국 등 모든 국제기구들이 석탄을 18세기에서부터 21세기 초까지 있었던 역사 속의 유물로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처럼 박물관으로 보내자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40년, 더 나아가서 2035년 이전이라도 석탄 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있어서도 화석연료에 의한 내연기관을 유럽은 빠르면 2025년부터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2030년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할 예정인데요. 국가적으로도 화석연료로 인한 내연기관 차량을 중단시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은 과거에 위험했던 원자력과 달리 이제는 소형, 스마트, 그리고 더 첨단 기술로 원자력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은 국제적인 경쟁력과 국제적인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미래형 소형 모듈 원전인 SMR, 테라파워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파트너로서의 협력 의사를 한국에 타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탈원전 기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제안을 했는데요. 중국은 또 미중 갈등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전 세계의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것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한 원전으로 전환하는데 우리의 기술과 산업 기반을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에서도 앞으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스마트 원전 기술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는 그러한 통제주의적인 이념적인 에너지의 정치화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미 중일 기후에너지 환경협의체를 국가 정상급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의 1, 2, 5, 7위국입니다. 그리고 이 4개국이 배출하는 것이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국이 서로 협상하고 또 협력하면서 지구 차원에서의 탄소 절감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제안한다면 충분히 현재 바이든의 적극성에 비춰봤을 때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은 발빠른 혁신 능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후 악당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에너지의 선도국가로 행동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과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발빠른 혁신 능력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전 세계를 선도하면서 우리 미래에 우리 탈석탄 혁신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회의를 정치화에서 벗어나서 초당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는 앞으로 6번의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 탄소 중립 정책을 끌고 가야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또 여야 보수 진보를 뛰어넘은 그러한 탈이념 초당적 정책이자 미래 세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 정책으로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2030 미래 세대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우리의 욕구 충족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에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틀은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당사자는 젊은 세대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다음 대통령은 환경 경제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툰베리 소녀의 전 세계가 호응하고 있는 것은 이 소녀 한 명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목소리와 미래 세대의 불안과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세대의 불안과 목소리에 우리 국민의 힘이 온 진정성을 다 던져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2030 세대로 구성된 영보드, 가칭, 기후에너지 행동 2030 미래 세대 원탁 회의를 우리 국민의 힘이 주도해서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 세대가 기후환경을 위한 국가회의도 열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사도 뽑고 기후환경 대통령도 뽑는,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화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주호영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현재 비대위원님들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에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내부 또는 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2030 미래세대 기후에너지 연탁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행동을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6명을 배출할 때까지 지속될 우리의 논의와 참여의 틀을 결성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당에도 우리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바깥에서의 전문가들,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CO2를 다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야 석탄공사 하니까 광해원이라 하나? 거기서 요즘 별볼이 없던데. 들어오는 거 찍어라. 오나 봐. 먼저 오늘 초등학생 특수자분들 사진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멀리 오셨습니까? 손 모아서. 네네. 참석해 주시면 주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행사는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인사 말씀이고 인사 사진, 원희룡 도지 사진 말씀이고요. 조신부 에너지 소리 상급 방향제 하시겠습니다. 수 부장들 나와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거래돼 부스처럼 돼 있어요. 네. 네.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원희룡 지사님 또 김상혁 직책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미국의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야심찬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석탄 발전, 조기 퇴출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전 미 국무부 장관이 금주 중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어서 이번 토요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단히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탈석탄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런 국제정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을 임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할 때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인류 최대의 도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변화 위기의 한 징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전 세계를 선도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가 2015년 파리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만든 법이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고 올 11일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영국의 국가전략이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과 유사한 청정 성장, 클린 그로스 전략입니다. 독일, 스위스와 경쟁해서 녹색 기후 기금 GCF라는 중요한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에 유치한 힘이 바로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단행한 50조 규모의 그린 뉴딜은 7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OECD 최고의 경제 회복을 이끈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녹색 성장 동맹은 이제 P4G, 즉 녹색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한 다자 협의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오는 5월 말 우리나라에서 2차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현 정권은 말로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기저 발전인 원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땅 투기와 환경 훼손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보와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10여 년 전부터 기후 대응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나와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는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맡은 이래 카본 프리 2030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시로 선도해 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엘고가 이끌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획했던 카이스트 초빙 교수 출신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2030의 아젠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수권 정당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5가지 제안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 있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가장 보람있고 또 미래와 연결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을 주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의제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또 스마트 도시의 확산 등에 대해서 실험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도 그린 뉴딜의 시범 사례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그 탄소 감축을 전 세계가 결의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에 한국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례로서 파리 기후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2008년에
녹색 성장이라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비전으로 제시되었던 그 프로젝트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어떤 것들은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홀대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정체적인 아젠다로 변색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참 우려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의 이슈는 우리 현재 세대의 이슈를 넘어서서 2030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 또 이로 인한 사회 변화의 당사자는 바로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고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1호 서명이 바로 파리 기후협약회의 복귀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를 이미 소집을 해놨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립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과 정책들이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을 해서 이번에 중국에 가는 길에 이번 주말에 한국에 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와 실적은 어떨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께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평가에 따르면 매우 부족하다,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탄소 증가율에 있어서 세계 1등을 압도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되는 걸 전제로 짜여져 있는데 탄소 포집 기술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 자체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결국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50조 원 규모의 그린 뉴딜을 단행해서 우리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6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으면서 동시에 매년 획기적인 탄소 감소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보시죠. 2010년, 2011년, 2012년. 그래서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까지 증가율이 내려갔었는데 2016년에서 2017년을 보면 탄소가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랬다가 2018년에 내려오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2017년 들어오면서 바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과 가스를 발전소를 가동해야 됐기 때문에 탄소가 갑자기 배출 증가율이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면서 2019년에 온실가스 증가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절차와 심층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고 대안도 없이 탈원전을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가 그것을 원전을 가동률을 높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낮췄던 이런 시행착오에서 보듯이 어떤 제도와 현재의 시스템을 건드렸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 정책, 에너지 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모든 심지어는 백신 정책에서도 보듯이 현실에 대한 예측 능력과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한 대책 없이 일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 난백상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 원전을 둘러싼 온실가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빈틈을 무엇으로 메꿨을까요?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은 재생에너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날씨나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불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이, 경제적인 비용이 매우 높이 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 원자력을 잘 조화롭게 쓰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또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35기가와트 규모에 해당하는 60개의 석탄 발전소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7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 7개를 건설 중입니다. 원전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즉각 중단시키면서 석탄 발전은 중단은커녕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한국이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석탄 발전은 2053년 또는 그 이후가 돼서야 결별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석탄에 의존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지, 어떤 이해관계에 먹이사슬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파헤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5가지 정책 제안과 함께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해서 실천 행동을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 제안입니다. 첫 번째,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전체적인 기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오바마에 의해서 바이든 또 국제적인 영국 등 모든 국제기구들이 석탄을 18세기에서부터 21세기 초까지 있었던 역사 속의 유물로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처럼 박물관으로 보내자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40년, 더 나아가서 2035년 이전이라도 석탄 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있어서도 화석 연료에 의한 내연 기관을 유럽은 빠르면 2025년부터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2030년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할 예정인데요. 국가적으로도 화석 연료로 인한 내연 기관 차량을 중단시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은 과거에 위험했던 원자력과 달리 이제는 소형, 스마트, 그리고 더 첨단 기술로 원자력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은 국제적인 경쟁력과 국제적인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미래형 소형 모듈 원전인 SMR, 테라파워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파트너로서의 협력 의사를 한국에 타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탈원전 기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제안을 했는데요. 중국은 또 미중 갈등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전 세계의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것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한 원전으로 전환하는데 우리의 기술과 산업 기반을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에서도 앞으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스마트 원전 기술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는 그러한 통제주의적인 이념적인 에너지의 정치화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미 중일 기후에너지 환경협의체를 국가 정상급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의 1, 2, 5, 7위국입니다. 그리고 이 4개국이 배출하는 것이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국이 서로 협상하고 또 협력하면서 지구 차원에서의 탄소 절감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제안한다면 충분히 현재 바이든의 적극성에 비춰봤을 때 성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은 발빠른 혁신 능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후 악당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에너지의 선도 국가로 행동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과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발빠른 혁신 능력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전 세계를 선도하면서 우리 미래에 우리 탈석탄 혁신 경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회의를 정치화에서 벗어나서 초당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는 앞으로 6번의 대통령이 일관되게 이 탄소 중립 정책을 끌고 가야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또 여야 보수 진보를 뛰어넘은 그러한 탈이념 초당적 정책이자 미래 세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 정책으로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2030 미래 세대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우리의 욕구 충족과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에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틀은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당사자는 젊은 세대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다음 대통령은 환경 경제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툰베리 소녀의 전 세계가 호응하고 있는 것은 이 소녀 한 명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목소리와 미래 세대의 불안과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세대의 불안과 목소리에 우리 국민의 힘이 온 진정성을 다 던져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2030 세대로 구성된 영보드, 가칭, 기후에너지 행동 2030 미래세대 원탁회의를 우리 국민의 힘이 주도해서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 세대가 기후환경을 위한 국가회의도 열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사도 뽑고 기후환경 대통령도 뽑는,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행동을 조직화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주호영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현재 비대위원님들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에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내부 또는 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2030 미래세대 기후에너지 연탁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행동을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6명을 배출할 때까지 지속될 우리의 논의와 참여의 틀을 결성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당에도 우리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바깥에서의 전문가들,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